안녕하세요. 노화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원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망가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결국 누워만 지내야 한다면 그건 진짜 노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강의에서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영양제에 쓸 돈으로 운동을 배우십시오. 그게 15억짜리 투자입니다. 우리는 점점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15년 이상을 누워 지내며 1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선택지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건강은 15억짜리 자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불룩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치매 위험은 4배, 기저귀를 차거나 누워서 간병이 필요한 확률은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뭘까요? 돈이 줄줄 새기 시작해요. 지금 기준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면 한 달에 드는 요양비가 500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거의 7천만 원이죠. 그럼 15년 넘게 누워 지내면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건 그냥 불행한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 은퇴자금 10억 모았어.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어.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을 잃는 순간 그 모든 준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내기만 해도 병원비, 간병비, 수발 비용을 통째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금 15억 원 절약과 똑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제 쌓아두지 마시고 그 돈으로 운동 배우세요. 그게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앞에서 건강은 15억짜리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자산을 갉아먹는 습관들, 즉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교수님, 저는 아픈데도 없고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혈압은 올라가 있고 내장 지방은 많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느껴지지 않는 노화, 조용한 붕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나이를 급속도로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항상 수면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인데 이게 무너지면 노화의 속도 자체가 가속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뇌의 앞쪽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전두엽은 자제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부분이죠. 그 기능이 떨어지면 당장 단 것이 당기고 핸드폰을 멈추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깨있게 됩니다. 기억력도 저하되고 짜증도 많아지고 결국은 충동, 분노, 폭식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둘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노화세포, 즉 셀레스컨트셀을 만들어내죠. 이 세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 세포들에게도 염증 신호를 퍼뜨립니다. 한마디로 몸속에서 악성 데크를 퍼뜨리는 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는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과일 주스, 흰쌀밥, 빵, 국수, 떡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에너지가 복부지방, 간지방, 근육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는 또 배가 고파져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 것이 당기고 또 먹고 또 당기고 이게 노화식단의 악순환입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몸의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염, 골다공증까지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면 뇌도 늙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마이오카인도 줄고 결과적으로 뇌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다섯째는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는 자세. 그걸 오래 하면 목, 등, 허리, 골반이 전부 무너집니다. 코어 근육이 약한 2030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얕아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소화불량이나 두통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조기 노화로 이어지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화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식사, 운동, 자세 중 딱 하나만 무너져도 전부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저는 노화의 악순환 회로라고 부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기고 그걸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잠이 또 안 오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어디선가 끊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노화의 회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멈춰야 하고 그 멈춤이 바로 여러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는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몸속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3가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는 계율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삶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불규칙한 식사, 엉망인 수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몸의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그걸 매일 실천해 나간다면 몸도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엔 짧게라도 햇빛을 보고 하루에 30분은 내 몸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만든다. 이런 작은 계율들이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영양제나 보조식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활의 틀이죠. 두 번째는 마음챙김, 즉 마음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가속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산다는 건 꿈에 불과하니까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챙김이고 요즘 말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도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하루에 3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훈련이고 실제로 노화를 늦추는 뇌의 과학적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이해, 즉 우리가 왜 반복해서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쾌락을 너무 쉽게 쫓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단 음식, 늦은 밤의 영상,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 이게 다 뇌의 보상 회로 때문입니다. 일명 도파민 회로죠. 문제는 이 도파민이 계속 자극되면 뇌는 금방 더 큰 자극이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같은 자극에도 점점 더 무뎌지는 거예요. 이걸 쾌락순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제력은 약해지고 몸은 점점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자극을 끊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야 합니다. 딱딱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땐 일부러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일부러 심심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 뇌의 도파민 민감도를 낮춰줘야 다시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결국 이 3가지, 계율, 마음챙김, 인간 이해, 이걸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노화는 더 이상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흐름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몸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행법, 즉 운동과 식습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 중 하나가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 배우세요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혈압 조절을 넘어서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노화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단순히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뇌까지 같이 늙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젊을 때는 많이 움직이기가 핵심입니다. 2030대에는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 전체의 회복력을 다져두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35세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척추는 경직되고 근육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부터는 반드시 유연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이죠. 단순히 스트레스 풀려고 가볍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술을 배우듯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50대 이후에도 제대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근육과 뼈가 동시에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시기를 방치하면 60대부터는 정말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하체 근육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 부위가 살아있어야 낙상도 막을 수 있고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전신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내 몸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는 자산이에요. 이제 식습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편의점 도시락, 배달음식, 단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식사가 곧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제일 큰 변수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떡, 과자, 주스, 콜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결과는 복부비만, 지방간, 염증, 인슐린 저항성,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노화가 가속됩니다.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몸이 안정되고 뇌가 편안해지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단을 저는 느린 노화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MIND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과 DASH 식단의 장점만 모은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 노화 속도가 75% 느려지고 치매 발병률이 5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곡물은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쌀 대신 잡곡밥, 반찬은 채소 위주로 생선이나 콩, 견과류 섞어서, 기름은 올리브유, 과일은 갈아 마시는 게 아니라 통째로 붉은 고기, 가공육, 치즈는 줄이고 음료는 물, 녹차 또는 무가당 보리차 정도로. 요즘은 마트에서도 당지수 낮은 쌀이라든지 혈당 조절 혼합곡 같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조금만 의식해서 선택해도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사는 절대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식사는 결국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식사일 때 효과가 더 커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천천히 씹는 습관, 웃으며 먹는 분위기, 이 모든 게 노화를 늦추는 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동과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10년 뒤에 나는 정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 겉모습 때문이죠. 주름이 늘고 피부가 얇아지고 등이 굽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화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핵심 변화, 바로 자세와 피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세부터 볼까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게다가 앉아있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은 구부정하고 엉덩이는 뒤로 빠진 채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문제를 넘어서 척추, 골반, 목, 어깨, 심지어 소화기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북목이에요. 고개가 앞으로 빠진 상태로 계속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다 보면 목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고 경추 사이가 눌리고 어깨는 말려들고 결국 만성 두통이나 어깨, 결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무너지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 즉 요추의 만곡이 사라지면서 디스크가 눌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죠. 이건 결국 앉기도 힘들고
걷기도 불편한 몸이 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호흡도 얕아집니다. 가슴이 조여지니까 폐활량이 줄고 스트레스도 더 쉽게 느끼고 긴장도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신 기능 저하의 시작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앉는 방법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좌골이라는 뼈 위에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않고 어깨는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보는 것.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자세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등, 허리, 목의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내 몸의 중심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코어 강화 운동을 꼭 해주세요.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간단한 동작이라도 매일 몇 분씩 반복하면 자세가 훨씬 바르게 유지됩니다. 이제 피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피부의 상태예요.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해지고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나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화장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피부 노화의 80%는 광노화, 즉 자외선 때문입니다. 예전 어르신들 사진 보면 몸은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데도 얼굴은 굉장히 노화돼 보이잖아요. 그건 대부분 어릴 때부터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피부 속 염증을 일으켜서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피부 마이너스 장기, 크로스톡, 즉 피부와 몸의 연관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 전체의 염증 레벨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매일 바르는 것, 특히 SPF 30 이상, PA 이상인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충분한 양얼굴 기준으로 티스푼 하나 분량 발라주셔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실내에서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을 한다고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진 않습니다. 햇볕에 짧게 노출되기만 해도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은 결국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과 연결돼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몸 전체 상태의 거울입니다. 속이 정리되면 겉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세는 뇌와 연결되어 있고 피부는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두 가지는 실은 내 몸 안의 상태를 말없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뇌 건강과 식사의 관계,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발병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식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어떤 식사가 뇌를 늙게 만들고 어떤 식사가 뇌를 젊게 만들까요? 먼저 나쁜 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 밀가루, 떡, 국수, 빵, 케이크, 과자, 그리고 단 음료, 과일 주스, 콜라 같은 것들.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복부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음식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염증이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되면서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뇌의 전두엽, 해마, 편도체 같은 핵심 부위가 위축되고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식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MIND 식단이에요. 이 식단은 지중해 식단과 DASH 식단의 장점을 합쳐서 뇌 노화를 늦추기 위해 특화된 식단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MIND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최대 53%까지 감소했고 뇌 노화 속도는 무려 75%까지 느려졌습니다. 그럼 MIND 식단의 핵심은 뭘까요?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곡물과 콩류를 주식으로 먹기.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밀가루 대신 통밀빵,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 기본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은 많이 단 과일 주스는 피하기. 채소는 특히 색이 진한 녹황색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등이 좋습니다. 과일은 갈아 마시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은 자극을 받습니다. 셋째, 지방은 식물성으로 올리브유 사용하기.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버터,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세요. 넷째, 생선과 견과류는 규칙적으로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의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 치즈는 줄이기. 이런 음식은 mTOR 경로를 자극해서 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게 좋지만 마신다면 와인 정도로 한 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급하게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먹는 식사는 몸과 마음에 모두 독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사람들과 나눠 먹는 식사, 이게 바로 뇌를 살리고 나를 젊게 유지하는 진짜 식사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 한 끼라도 느린 식사를 해보는 것, 단 음식 한 가지를 줄여보는 것, 매일 점심에 채소 반찬 하나라도 추가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10년 뒤 내 뇌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피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 보습, 미백, 주름 이런 쪽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이 겉으로 드러내는 건강의 신호이고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건 전신 노화를 막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피부 노화의 약 80%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이걸 광노화라고 부르죠. 실제로 예전 사진을 보면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얼굴은 유난히 노화돼 보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은 피부 표면을 태우는 걸 넘어서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이 두 가지는 피부 탄력과 구조를 유지해주는 핵심 단백질이죠.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줄고 결국 피부 장벽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 속에는 면역세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에는 수지상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같은 작은 면역 감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되면 피부에 만성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은 그대로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즉 자외선으로 생긴 피부 손상이 실제로는 전신 노화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요즘 의학에서는 피부 마이너스 전신 크로스토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염증을 조절하고 노화를 늦추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실내에만 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창도 자외선을 일부는 통과시키고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의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얼굴 전체에 티스푼 하나 분량 정도 생각보다 넉넉히 발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 D가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짧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D는 합성됩니다. 게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타민 D는 영양제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햇볕을 일부러 쬐려 하지 말고 적절히 활동하되 피부는 반드시 보호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메이크업, 열, 스트레스, 피로 이런 자극이 쌓이면 피부도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편안한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쉬는 저자극 타임,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미용의 대상이 아니라 몸 전체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외선을 잘 차단하고 염증을 줄이고
피부에 쉴 시간을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신 노화의 흐름을 멈추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를 늦추고 몸을 되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운동, 식사, 수면, 자세, 피부, 뇌 건강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교수님, 말은 너무 좋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나요? 며칠 하다 보면 다 무너져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건강 정보는 요즘 넘쳐납니다. 문제는 실천이고 더 큰 문제는 지속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좋은 걸 알면서도 지속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는 순간 몸과 마음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리고 금방 지치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대신 60점짜리라도 매일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게 힘들다면 10분만 걸으세요. 탄수화물 끊기 힘들다면 저녁 한 끼만 현미로 바꿔보세요. 수면 습관이 어렵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내가 해냈다는 감각을 매일 느끼는 것. 이게 습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방해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식을 끊고 싶다면 집에 과자와 라면이 있는 상태에서 결심하면 안 됩니다. 퇴근하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과 운동화를 미리 꺼내두고 퇴근하세요.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습관을 지키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를 아예 침대에서 멀리 둡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눕게 되고 눈이 감기거든요. 습관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만드는 것. 이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나만의 보상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적인 노력보다 작은 보상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운동하고 나면 따뜻한 반신욕 10분, 하루 채소, 식단 실천하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건강한 보상 루프를 만들어주세요. 단 그 보상이 다시 건강을 무너뜨리는 형태는 아니어야 합니다. 운동 후 폭식이라든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다음 스마트폰 이 시간 같은 건 오히려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습관은 실천율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하루 운동을 빼먹었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틀 망쳤다고 해서 역시 난 작심삼일이야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을 향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마치 길 가다가 잠깐 옆으로 샜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 루틴의 핵심은 작게, 꾸준히, 유연하게 습관은 쌓이기만 하면 무조건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뿌린 건강 루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면 되지. 지금은 일하느라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은퇴하고 시작할 거야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비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복리로 누적되는 자산이에요. 내가 지금 쌓아두면 그 효과가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이자처럼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기능 저하가 갑자기 동시에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무릎이 안 좋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몸을 움직이기조차 싫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때는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몸이 무너진 뒤에는 회복이 아니라 유지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입맛도 있고 기억력도 또렷할 때, 건강의 복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루에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10년 후에 맞는 노후와 50대 후반에 처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10년 후에 맞는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고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리를 듣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을 씹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병원에 자주 들러야 하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기본으로 먹고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아무도 대신 싸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누구도 내 몸 대신 운동해 줄 수 없고 대신 잠자리에 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가장 부자로 늙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걷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끄기, 저녁 한 끼만 채소 중심으로 먹기.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10년 뒤에 내 몸, 20년 뒤에 내 기억력, 그리고 30년 뒤에 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는 충분히 얻으셨고 이제는 실천의 차례입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삶의 질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참 기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아주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